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 의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의회 인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다은 의원, 이명노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이제 설 우리가 전통시장 살짝 봤는데 명절에는 또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명절이지만 제가 지금 네.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명절에도 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명절에도 많은 주민분들 만나러 다니실 거고요. 저도 역시 주민들께도 인사드리지만 네. 9개월 된 저희 딸 선유의 첫 설입니다. 아. 그래서 설빔을 지금 네. 조그맣게 장만을 했고, 그리고 복주머니 이렇게 달고 지역 그 주민들이 아니라 저희 집안 어른들께 안부 여쭈러 순회를 네. 다닐 생각입니다. 주민분들한테도 예쁜 따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동구도 오세요. 그럼 동료 의원들께도 순회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진도 살짝 저희 사진첩에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합당 관련된 이슈부터 짚고 넘어갈 텐데요. 명절 전에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 바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된 이야기죠. 지금은 조금 약간 좌초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두 분은 합당에 대한 의견이 좀 어떠신지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네. 일단 이 합당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뭐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합당 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해왔던 이 출마자들의 이익 문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단일화가 된다든가 뭐 지분 나눠먹기가 된다든가 이래서 기존 민주당 출마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도 확장성을 저해한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수도권 그리고 부산 같은 격전지에서 이 중도층의 표심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그 내용적인 측면이 있고, 절차적으로는 합당이라는 이 엄청난 이슈를 당원들 그리고 최고위원들까지도 충분한 숙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된다라는 이 세 가지가 주된 이유인데요. 사실 공천 문제나 이 중도 확장성 저해 같은 문제는 이번 선거냐 다음 선거냐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보완을 해왔다면 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었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고요. 네네. 또 우리 지역 상황으로 연결을 해보면 민주당이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정치적인 협상 카드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 부분은 중앙당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세 가지를 좀 짚어주셨고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네. 저는 합당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만, 그 과정은 역시 신중해야 됐다. 그리고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은 당연히 거치고 나서 이게 선포가 됐어야 되는데 그 선후 관계가 틀렸다는 건 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략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의 공천 작업의 속도와 조국혁신당의 공천 작업의 속도가 지금 현저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좀 더 빠른 편이고 이미 후보 접수까지 마친 상태에서 조국혁신당은 그 시작하지 않은 채로 합당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자리를 나누지는 않겠지만 팀은 합치겠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조국혁신당에서도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부분들은 정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 카드가 아니라 좀 더 신중히 접근해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대리인들을 공당으로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야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 지금 합당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이미 선언한 바들도 있고 네. 하는 만큼,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건전한 견제가 담보된 그런 건강한 경쟁을 하는 그런 선거로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지역 이야기로 넘어와서 또 이제 통합 이슈 다뤄봐야 되겠죠. 특별법이 마침내 이제 발의가 됐는데 386개 법안 가운데 한 30% 정도의 법안을 중앙부처가 온전히 수용하기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어떤 법안들이 대략 포함이 돼 있고 왜 그렇게 밝혔는지 좀 궁금해요. 주요한 그런 지방 이양에 대한 권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봐야겠지만 네. 그 부분은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건 우리 액수에 대해서 모두 다 놀랐잖아요. 네. 1년에 5조 원씩 4년 동안 해서 20조 원. 20조 원. 사실 우리가 기대한 건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였어요.
그래서 특별법이 발의는 됐지만 수정안도 계속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그 이상의 것을 기대를 했는데 애초에 주겠다고 했던 그 20조 원조차도 담기지 않으니 여기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역시 한 가지 더 특별법으로 발의한 것 이상의 것으로 요구를 기대를 했던 거는 시의회가 요구한 내용도 있고 우리 시민사회에서 공청회 과정에서 나왔던 시민들의 요구들도 분명히 있는데, 애초에 원안인 특별법조차도 지금 완성본이 안 된 거잖아요. 네. 불수용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특별법의 주된 내용이라는 게 재정하고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네. 특례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처, 재경부, 뭐 국토부, 행안부, 문체부 이런 21개 부처의 권한을 찢어가지고 지방으로 이양을 해주라라는 주장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불수용된 주요한 내용을 보면요, 미래 전략 사업에 관한 인허가 권한을 못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AI와 첨단 산업 그리고 뭐 에너지 클러스터 이런 것들 전부 못 주겠다는 거고요. 재정 지원 같은 경우도 이명노 의원 말씀하셨던 그 20조 김민석 총리께서 직접 발표하신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며칠 만에 이거 수용 못하겠다, 법안에 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죠. 결국에는 중앙부처가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왔었던 이 지방 소멸의 주요한 원인이 됐었던 권한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선언처럼 들리고요. 대통령의 의지는 이렇게 확고한데 부처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공무원 조직이 대단하다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와중에 발맞춰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번에 했더라고요. 3천 명의 강원도민들이 모이고 또 도지사가 삭발까지 해가면서 우리는 특별자치도 나름대로 만들어놨는데 통합특별시들이 다 그걸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냐 이런 네. 형평성 문제까지 운운을 해버리니까 네. 여기에 또 우리는 그 걸림돌이 하나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 분권이라는 대담론으로 확실하게 뭔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평성에 예.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사실 이미 호남은 광주 전남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맞아요. 끝에 네. 서 있는 입장입니다. 시작부터. 그래서 예.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거고 네. 특례는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네. 이제 와서 형평을 이유로 든다는 건 정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안타깝죠. 실은 네. 이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통합의 실질적인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광주 전남으로 오셔서 국무회의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대통령, 장관 예, 예. 이렇게 광주 전남으로 오셔서 현장 국무회의도 여시고 대국민 토론회도 열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의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논리 정면으로 깰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으로 오십시오. 네, 맞아요. 현장에 오셔서 직접 또 우리 의견을 들어보고 시민분들의 의견도 들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통합을 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우리는 예. 명문화된 약속이 필요해요. 그럼요. 선언적인 약속이 예. 아니라. 예, 이미 선언적인 약속이 있었지만 거기에 네. 대한 명문화도 되지 않아 버린 건 심히 유감스럽죠. 네. 예. 사실 과거에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던 제주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놓은 명문화 해놓은 것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명문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런 스탠스라면 이후의 약속들을 어떻게 기대할 수 그럼요. 있는가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반응은 두 분의 이야기로 충분히 알 수가 있을 네. 것 같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고 있을까요? 직후에 공동 결의문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긴급 간담회 같은 것들을 꾸준히 열어가고 있고 지금 여기서 그 국회 이미 행안위에 가 있으니까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또 토론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강기정 시장께서도 행안위에 올라가서 같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런 협상들보다도 주민들의 힘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기대한 만큼 지금 실망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의사가 또 들리겠죠. 아마 예. 들리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면담도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를 해야 되겠고 이 과정에서 저는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재정 부분 이제 이명노 의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인허가권 네, 이양 부분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권을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이 사업을 이 광주에서 하고 싶어도 광주특별시가 하고 싶어도 안 돼라고 하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정
오늘 김영록 지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것 등들 중에 대부분이 사실 예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 네. 예산 확보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인허가권 2항의 경우에는 예산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허가권 2항 문제는 챙겨가야 되겠습니다. 네, 인허가권 2항은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수용 불가된 그 법안 가운데 요건 진짜 꼭 포함돼야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20조 원. 예, 여기에 대한 거 안 지켜지면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신뢰 이런 것들까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숫자가 명시된 거라면 그건 담아야죠. 네. 예.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성명을 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네, 일단 중앙부처가 이 불수용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한 규탄하는 내용이 주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 촉구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덧붙여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공동 대응을 하겠다. 예. 지방 분권이라는 취지에 걸맞은 그런 지방 분권의 철학에 맞는 정부의 태도를 보일 때까지 그런 것들이 특별법에 담길 때까지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담겨야 할 특별법안 당연히 명문화돼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지방선거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선거 앞두고 5개 광주자치구가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보니까 지방선거 120일 전, 그러니까 2월 3일부터는 정치 현수막을 게재하는 게 이제 안 되는 상황인데 제 눈에 많이 보여요. 거리를 걷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 불법 현수막으로 우리 거리가 얼룩져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 너무 많이 불편 겪고 네. 계시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하셨었거든요. 네. 그 말은 이 사정 봐주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면 광산구만 이 작년하고 올해 해서 670건 단속을 해서 6,9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4개 자치구는 사실상 방치해 놓은 네.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불법 현수막이 지방선거가 낳은 폐해이기도 한데요. 기형적이고 경쟁적으로 선거용 현수막을 개첨을 하고 출마 예정자들이 이런 형태도 나오고 있어요. 얼굴하고 이름을 걸고 불조심. 네. 뭔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네. 하지만 사실 홍보하는. 사실은 그리고 불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법상의 이 게시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철거가 되지 않고 있고 선관위에서도 집중적으로 당에도 협조문건을 보내고 하지만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타협에서부터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면 행정을 하겠다고 출마하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불법을 당연시 여기는 오랜 간섭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작은 것에서 물러서시면 더 큰 불법도 눈 감으셔야 됩니다. 너무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시민분들 불편도 불편이고 그 다 일일이 이렇게 해야 되는 공무원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맞아요. 얼마나 일이 많고 또 이거는 하나 둘 시작하다 보면 다 같이 정말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12구 제주항공 참사가 1년이 벌써 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 투입됐던 소방대원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제가 월요일에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이 12구 그 항공 참사가 409일째 되는 예. 날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남 소방본부에서 1,002명이 투입이 됐는데 그 중에 243명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52명이나 무려 52명이나 치료군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가 정작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는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들, 소방 공무원들을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종사하기에 필요한 그런 마음 건강, 정신 건강에 대한 업무와 프로세스가 다소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개선을 요구했죠. 근데 사실 유가족의 트라우마 지원도 이 예산이 끊기면서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이 다각적으로 좀 예. 검토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언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이태원 참사 때 투입됐던 그런 소방 공무원 한 분이 사고상 이제 공상 처리를 네. 신청을 했어요. 근데 예, 그 불승인이 나고 나서 어. 이제 배회를 하다가 그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최일선에 있는 소방 공직자들의 안전도 네. 지켜줘야 된다. 적어도 시민들의 안전을 그분들이 지켜주는 만큼 행정과 정치가 예. 그 분들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공상 처리를 맞습니다.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굉장히 많다고요. 10개가 넘어요. 10개가 넘고 그게 네. 법정 자료하고 의학 자료, 공무 자료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시점에서 내가 그런 트라우마를 겪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분의 출동 기록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네. 본인의 출동 기록을 본인이 조회를 해보면서 그때를 다 되짚어 본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 중심주의로는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만 마련이 돼도 공상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만 만들어져도 네.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힘든 시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오시는 소방대원들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지켜줘야죠. 네, 분명히 좀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명노 의원, 정다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